남자가 나이 20에 구배를 화내기 시작하여 나이를 따라 더욱 심한지라 폐정격을 썼더니 1도의 반쯤 펴지고 누웠다 일어나면 우두두두두둑 절글성이 나더라. 폐정격은 태음습 부족과 폐기능 저하일 때 씁니다. 이러한 논문이 있습니다. 결론, 우리의 연구 결과는 천식 및 또는 폐쇄성 폐질환으로 고통받는 것이 문제가 있는 LBP 발병의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나타내며, 이는 문제가 있는 LBP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건강을 고려하고 다중질병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정확해요. 한약대사전에 12경맥, 각 경맥의 경계는 해당 장부의 정상 기능을 유지하게 하고 온몸을 하나의 통일체, 즉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한다. 보니까 폐쇄성 폐질환 또는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 아니 척추 측만증, 만곡증, 요통 등이 많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태음습과 관련됐다는 것을 발견한 거지. LBP, Low Back Pain, 요통을 말합니다. 요통, Low Back Pain. 다른 말로 또 룸베이거라기도 하는데 의학적 용어로 Low Back Pain을 많이 써요. 호흡기 질환이 난치성 요통의 위험 요소입니까? 미국 국립보건원 논문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온 논문. 그러니까 거금 450여 년 전에 삼두인께서 태음습 부족으로 폐가 불건강해. 그러면 비염에도 걸릴 수 있고 그러면 요통도 발생할 수 있구나. 그러므로 삼두인은 무엇을 관찰하신 거예요? 태음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폐에서 작용하는가, 전신 항상성 유지력에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있는가를 꿰뚫어 보신 거지. 삼두인께서 거금 450여 년 전에 보셨다면 오늘날 그것을 본 사람들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삼두인께서 보신 것은 객관적인 게 아니야. 실사구시적 관찰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렇게 서희 사암짐승이들이 앞을 다투어서 과연 사암 선생님은 오르셨습니다 하는 논문이 나오잖아. 똑같이 보잖아. 청소년기 특발성 척추 측만증 환자의 폐 기능과 척추 변형 정도, 정점 척추의 위치 및 연령과의 관계. 결론, 폐 기능 손상은 더 심각한 척추 기형, 근위부 만곡 및 고령 환자에서 관찰되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가 고개를 넘어간다. 꼬부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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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관찰된다. 폐기능 손상 때문에 척추가 틀어지더라, 꼬부라지더라. 삼두인께서 거금 450여 년 전에 척추가 꼬부라진 청년을 폐정격을 놨더니 1도의 반쯤 펴지고 누웠다 일어나면 우두두두두두두둑 철골성이 나더라. 오늘날 서의학자들이 보고 있잖아. 삼두인의 눈으로. 비통문 봅시다. 한 남자가 나이 20에 코가 막힌 지가 이미 10여 년인데 듣건대 홍역 후에 촉풍으로 해서 착한 것이라 하므로 폐정격을 썼더니 1도에 났더라. 1도에 났더라는 말씀드린 대로 뻥 뚫렸다. 삼두인께서는 무엇을 보셨을까요? 홍역 바이러스에다가 또 독감 바이러스에다가 2차, 3차 감염으로 부비동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만성 가래를 동반한 원발성 체액성 면역 결핍, 만성 가래를 동반한 원발성 체액성 면역 결핍 환자의 폐 및 만성 부비동염, 부비동염, 만성 비염. 다른 말로 영문으로 말씀드리면 사이노사이티스. 이것이 축농증이에요. 그러니까 홍역에 걸렸어. 그런데 기사회생. 그리고 나서 애가 면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아니 또 감기에 걸린 거야. 아니 독감에 걸렸을지도 모르지. 그리고 나서 애가 비염이 생긴 거야.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 이런 현상 많이 보잖아요. 독감 후에, 감기 후에 급성비염이 만성비염으로. 두 가지 형태로 알레르기성 비염 또는 축농증 형태로 이렇게 고름이 부비강 내에 농축된 게 만성비염이에요. 폐정격은
태음습이 부족할 때, 그로 인해 폐 기능이 저하됐을 때 써요. 이게 삼진법 핵심 원리예요. 난치성 만성 부비동염을 동반한 체액성 면역 결핍증 환자의 높은 유병률. 또 다른 논문, 만성 부비동염의 체액성 원발성 면역 결핍. 코는 폐의 부속기관이에요. 먼지가 들어와요. 또는 세균이 들어와요. 바이러스가 들어와요. 비강 내에 코털이 먼저 캐치를 하죠. 캐치를 하고 그것을 버려야 돼. 그래서 조건반사적으로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들어갔어. 그러면 기관지에는 역시 기관지 섬모조직이 그걸 캐치를 해. 섬모조직은 코가 묻어 있어요. 점액이 묻어 있어요. 점액 속에는 각종 대식세포, 마크로페이지, 덴드리틱 셀, 그리고 B세포, T세포 등등이 활동을 해요. 맨 땅에는 활동 못합니다. 땅에는 활동 못합니다. 폐강이 촉촉해야만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단지 촉촉하다, 습이다 라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폐강 내 점막에 덮여있는 점액은 면역세포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포함한 태음습이에요. 폐강 내에 또는 피모에 존재하는 또는 내부 기관에 점막 조직에 존재하는 점액, 단지 그냥 습이다, 습기다, 모이스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조건반사적으로 그 점액 담요에는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B세포, T세포 그리고 또 사이토카인도 작동한다. 그것이 모던한 표현으로 체액성 면역이고요. 모던한 영문 표현으로 휴모럴 이뮤니티이고요. 삼도인은 태음습, 체액성 면역이 부족한 병이구나. 체액성 면역을 증폭시켜야지. 같은 운기학적 표현이지만 삼도인님께서 말씀하신 태음습 안에는 체액성 면역, 휴머럴 이뮤니티라는 것이 내포되어 있었던 거예요. 삼도인이 삼진법 메이커란 말이에요. 그 메이커가 매뉴얼북을 만들었어요.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450여 년 전에 썼으니 어쩔 수 없이 주역학적 용어가 많이 들어있지. 그래서 우리 방송 교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실사구시적으로 토론하는 거고요. 실사구시,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탐구하려는 태도, 난치성 만성 부비동염을 동반한 체액성 면역 결핍증 환자의 높은 유병률, 만성 부비동염의 체액성 원발성 면역 결핍 등이 관찰되었다. 폐는 태음습이 있어야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된다. 한의학 대사전. 사실입니까? 폐금경의 경기, 태음습의 전신 항상성 유지력 작용은 실제 합니까?
소우주라 일컫는 인체의 생명력 현상을 황제내경에서는 주역의 용어를 빌려 설명하려 한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삼신법을 적용하려고 할 때 같은 주역 용어를 하더라도 내경의 주역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실사구시적으로 무엇을 또 살피냐면, 폐는 무엇을 하며 어떻게 기능합니까? 태음습은 어떻게 기능합니까? 과연 우리 몸의 체액성 면역력으로서의 태음습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어지는 시간에